이제 좀 마지막 사연 한번 보도록 할게요. 이번에는 좀 김보스타님이 한번 읽어주시길 바랄게요. 네. 요즘 주식 투자에 관심이 많은 은퇴한 50대 가장입니다. 예, 제가 여기저기 확인해 보니 정말 투자 정보 홍수더군요. 어떤 정보를 믿어야 할지 정말 모르겠습니다. 대표적인 게 뭐 이런 광고들인데 메이저 증권사도 인정했다. 하루에 15% 수익, 일주일이면 75%, 한 달이면 300%, 1년이면 3,600% 수익. 내가 하겠는데 이거? 진짜 대단한데요? 이게 가능한 걸까요? 그리고 금융감독원에서 공식 인증을 받았다거나 언론사 대상을 받았다는 업체, 거기에 또 어떤 곳은 변호사가 공식 수익 인증을 해줬다는 인증서까지 보여주는 업체도 있습니다. 어떤 내용은 이렇게 10분 뒤에 호재성 재료가 나온다고 막 홍보하는 뭐 이런 것도 있는데 이런 건 법적으로 문제가 혹시 안 되나요? 제가 볼 때는 이런 정보를 미리 알고 유출하는 건 문제가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네. 주식 투자를 할 때 특히 저 같은 노후 자금으로 안정적으로 투자하려면 어떤 방법이 좋을까요? 라고 얘기를 해주셨네요. 제가 이 숫자를 잘못 봤나요? 3,600%, 1년에 3,600% 수익이다. 이러면 제가 여기에다가 투자를 해야 될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근데 이 경우는 사실 대부분 허위 과장 광고가 아닐까라는 의심이 드는데 근데 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제재가 없을까요? 좀 단순 홍보 기사이기 때문일까요? 아니면 왜 여기에 대해서는 좀 제재가 없는지 좀 궁금합니다. 아니 이 수익률이 사실이면 저도 넣죠. 저도 네. 있는 거 다 몰빵할 거예요. 1년에 3,600%. 네. 그러니까 이게 이거는- 뭔가 보증하는 거나 뭔가 그런 거를 가지고 있는 게 아니라 네. 그냥 자기 말로 수익 났다는 거 아니야? 한마디로 네. 그냥 그 써놓은 걸로? 그러니까 일단은 조금 짚어볼게요. 여기서의 쟁점은 허위 과장 광고가 이제 문제가 되는 것 네네. 같아요. 그리고 여기 보면 금융감독원에서 공식 인증을 받았다는 업체라고 이제 홍보를 네네. 하고 언론사 대상은요 그냥 가서 언론사에 돈 주면 대상 줍니다. 아. 네. 그리고 뭐 변호사에게 그런 것도 공식 있겠죠. 그런 것도 그런 것도 네. 있다고 하더라고요. 아니 그런 것 사실 뭐 비일비재해요. 이건 뭐 아. 그렇게 비밀도 네. 아니에요. 그리고 이게 물론 돈 주고 사는 건 아니고, 네네. 예, 뭐 어떤 일정한 그 평가를 받겠죠. 예, 이제 평가 기관을 거쳐가지고 이제 그런 게 있어요. 네. 그리고 또 어떤 곳은 변호사에게 공식 수인 인증을 받았다. 네, 뭐 어느 변호사는 이런 걸 또 해줄 수 있겠죠. 뭐 자신의 이게 판단에 이게 무슨 맞춰서. 근데 또 도덕적 근거가 있나요, 문제일까요? 이거 근거가 이게 이게 이거 근거는요? 변호사 인증받았다 그래서 그게 뭔가 공신력이 보세요. 이런 거예요. 누가 저한테 왔어요. 네. 근데 정말 사실의 자기 기업의 정보를 갖고 왔단 말이에요. 네. 그래서 이 부분을 검토하고 네. 검토 의견서를 써달라고 해요. 자문 네. 의견을. 그럼 저는 딱 그 사실만 볼 거니까 딱 그쵸? 잘라서. 그렇죠. 근데 네. 너무 사실이에요. 그리고 너무 정당해요. 네. 그리고 너무 합법이에요. 네. 그럼 이런 부분에 대한 저의 자문 의견서를 쓸 거 아닙니까? 네. 근데 이거를 일파만파 퍼뜨리고 다닌다는 아. 거죠. 자신의 부당한 행위에도 불구하고. 아. 근데 그 변호사가 네. 그걸 어떻게 알겠어요? 그렇죠. 저는 몰라요. 받은 사실은 사실밖에 사실을 없으니까. 확인했으니까요. 네. 근데 마치 자신의 회사의 전체적인 비즈니스가 다 합법적이다. 아. 이거 봐라, 이거 봐라, 이거 봐라. 자문 의견 아. 받았다. 이런 경우가 사실 진짜 많거든요. 네. 아. 그러니까 이런 그것도 것도 법적으로 문제가 되나요? 제가 만약에 저한테 왔는데 그런 식으로 도용을 했다. 네. 그럼 제가 걸고 넘어질 수 있죠. 아. 그러니까 네. 보니까 저도 이런 사례 좀 몇 번 어디서 이제 광고 보다가 본 것 네네. 같은데 보니까 주로 이런 거더라고요. 금융감독원 공식으로 인증을 받았다. 그게 뭔 말이냐면 그냥 유사 투자자금 신고했다 이 얘기예요. 그러니까요. 아. 네. 이게 뭐냐 이게 근데 보니까 되게 있어 그러니까, 보이게 말을 우리나라는 해놔서 그렇죠. 조금 이제 더 투자자문사 그럴 같은 수 경우는 있을 것 자본금 같습니다. 5억 이상, 그다음에 일임자문사 같은 경우는 15억 이상의 자본금이 필요하거든요. 네. 그리고 그 돈 있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라 자금 출처, 그다음에 갖춰놔야 시스템 이런 네. 걸 다 금감원에서 감독을 합니다. 네. 근데 유사 투자자문 이제 신고하면 되니까 신고하면 되니까 음. 허가받은 거다고 하고 이제 변호사 수익 인증 제가 그것도 한번 본 적이 있는데 네. 보니까 그냥 인증서를 딱 걸어놨더라고요. 네. 근데 어느 종목 수익률 몇 퍼센트 수익 그 변호사님이 인증 끝. 그러니까 뭐 그런 팩트가 있었으니까는 그게 끝이에요. 뭐 그죠, 그러니까 그건 사실 이게, 변호사가 예. 아니어도 할 수 있는 일이잖아요. 네. 그런데 뭔가 믿음직스럽잖아요. 그렇죠. 뭔가 그거를 이용하는 네.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호도한다는 거 봐요. 그렇죠. 네. 호도하는 네. 거죠. 그래서 저는 제 자문 의견서에 꼭 그런 걸 써요. 목적 외에 사용할 수 없음. 아. 네, 제가 딱 정확하게 자문 네. 요청을 받은 부분 이외에 전혀 사용할 수 없게 그 문구를 아예 박아놓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 프로그램을 시청하시는 시청자분들도 뭐 금융감독원 인증, 언론사 네. 대상, 그리고 변호사 검토 이런 거에 무조건 현혹되시면 안 돼요. 어. 이런 부분을 좀
말씀드리고 싶고 그럼 좀 본론으로 돌아와서 이제 허위 네. 과장 광고가 아니냐 네. 이런 말씀을 하셨잖아요. 허위 과장 광고가 충분히 될 수 있습니다. 네. 근데 너무 심했어요. 네, 근데 3,600%면 그렇죠. 네. 이러한 부분은요. 사실 인정받기가 매우 쉽지만은 않아요. 왜 그러냐면 광고라는 거는 네. 어느 정도까지는 허위성을 수반할 수밖에 없다라고 그쵸, 보는 자기 거예요. PR이니까, 네, 이 뭐 광고. 화장품 광고 뭐 바르면 예뻐 보인다. 네네. 근데 사실 발랐는데 안 예뻐졌어요. 네. 그렇다고 그럼 그 화장품 회사에 대해서 주관적인 예, 거니까, 무조건 그거는. 허위 과장 광고다라고 네네. 걸 수만은 없거든요. 네네. 네. 그래서 이러한 것들이 현실이기 때문에 이제 대한민국 판례는 좀 요건을 두고 있습니다. 거래에 관해서 굉장히 중요한 사항에 관한 네. 구체적 사실을 일반인이 봤을 때 이건 너무하다 싶을 정도로 네. 비난받을 정도의 이게 방법으로 3,600% 너무했어요. 이거는 네. 이제 그러니까 이런 거는 구체적 타당성이라고 해서 네. 케이스 바이 케이스로 이제 판단을 아. 하는 거죠. 만약에 1년에 몇 프로였다고요? 3,600%. 3,600%. 이거는 우리 셋 다 봐도 이건 비난받을 만하다 이거죠. 네. 그러면은 네. 법원에서 판단했을 때도 일반인의 경험칙상 네. 이거는 기망행위에 해당한다라고 보면은 허위 과장 광고로 보게 되는 거고 그리고 사실과 다르게 광고하거나 사실을 사실이라 하더라도 너무 지나치게 부풀리는 경우 네. 이런 경우에는 소비자를 속였다고 봐서 네. 공정한 거래 질서를 위반했다라고 보는 거예요. 이제 이런 경우에는 또 허위 과장 광고가 될 수가 있습니다. 네. 그리고 이것도 관련 법이 있어요. 그리고 관련 법에 따라서 또 네. 처벌까지 가능하고요. 어. 맞습니다. 그래서 부당한 표시 광고 행위를 하거나 다른 사업자 등으로 하여금 네. 이러한 행위를 하게 한 사업자 마찬가지로 네. 처벌을 받으실 수 있다는 거 네. 양지해 주시길 바랍니다. 네. 그렇다면 변호사님 또 지금 여기 사연을 보면요. 네네. 마침 아까 신라진처럼 미공개 정보에서 이제 미공개 정보를 자기들이 좀 아는 듯한 뉘앙스로 홍보를 했습니다. 네. 근데 이런 경우는 실제로 이제 그게 맞더라도 좀 문제가 되나요? 이 경우에는 좀 어떻게 될까요? 이게 그러니까 네. 쉽게 하면 뭐 얘기하면 아전인수격으로 네. 나중에 우연히 맞아 떨어진 거란 말이에요. 네. 야 나중에 결과가 우연히 맞아 안 떨어졌다고 맞을 것 해서 같은데 제가 봤을 때는 그러니까 이게 자기가 만약에 상당히 되게 아는 듯하게 뉘앙스 자체가 그러니까 이렇게 그러니까 된 제가 봤을 거죠. 때는 제 이거 말은 딱 네, 그런 그러니까 것 같아요. 예. 질문이 그거였잖아요. 가정을 하는 거죠. 네, 실제로 그게 맞더라도 문제가 되는가? 네. 그러니까 어떠한 부당한 행위를 했단 말이에요. 부당한 행위를 했는데 결과만 우연히 맞아 떨어졌어요. 예를 들면 내부 거래를 했건 내부자 뭘 거래를 했건, 했건 미공개 네네네. 정보를 자기들이 이용했건 어떻게 해서 자기들이 폭리를 취하려고 하는 노력을 다 했는데 네. 기울여 갖고 소비자들 기망했는데 우연찮게 이제 결과만 맞아 떨어졌다. 네. 그렇다고 해서 이전에 위법한 행동들이 정당화되지는 않아요. 음. 이것도 관련해서 이제 판례가 있습니다. 네. 뭐 이런 거예요. 미공개 정보 이용 행위는 그 자체가 불법행위란 말이에요. 네. 그래서 그것이 자신의 이익을 추구할 목적 혹은 자기의 계산으로 하는 것이든 혹은 뭐 법인에게 이익이 귀속될 자사주식의 처분처럼 타인의 이익을 네. 위해서 하는 것이건 그런 거 다 필요 없다는 거예요. 네. 제한이나 구별도 두고 있지 않고 이 또한 실제로 객관적 사실에 부합하는지 여부에 대해서도 네네. 제한을 두고 있지 않아요. 아. 동법에서 이게 사실이면은 봐준다. 그런 거 없다. 이런 거 없다라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는 실제 사실에 부합을 하던 안 하던 네. 미공개 정보 이용 행위에 해당하기 때문에 네. 처벌을 받을 수 있다라는 거죠. 어. 제가 봤을 때는 그거 같아요. 그러니까 이 내용 보니까 10초 뒤에 네. 곧 뭐 폭등 재료가 네, 네. 곧 알려드립니다. 이런 네. 거잖아요. 이 사람들 이 재료 몰라요. 모르고 그냥 막 던지는 거예요. 막 10초 뒤에 나오는 거. 10초 뒤에 자기들이 공개하겠다고 하는데 이분들 보면 막 한 10일 뒤에도 네, 또 똑같은 얘기하고 있어요. 똑같은 얘기. 맞습니다. 대부분 이게 광고이지 않나 뭐 이런 얘기 좀 이렇게 좀 생각을 좀 할 수 있겠고요. 네. 저는 이제 여기서 수익률 계산하는 걸 저는 좀 얘기 드리고 싶어요. 수익률 네. 계산 좀 허점이 수익률 있다 계산. 좀. 네. 우리 시청자분들은 저는 꼭 안 이러셨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오늘 제가 얘기 드린 거 보고 자세히 좀 생각을 해보세요. 제가 지금 화면 하나 띄워놓은 게 있는데 네. 투자금이 예를 들어서 1,000만 원이라고 쳐보자고요. 네네. 내가 1,000만 원의 투자금이 있어요. 그걸로 이제 A, B, C, D. 자, 왼쪽에 A, B, C, D로 종목을 이렇게 30% 수익, 10% 수익, 100% 수익, 40% 수익이 났다고 쳐보자고요. 그러면 180% 수익이 났다는 게 얘네들 논리예요. 네. 그러면 이제 1,800만 원 돼서 180% 수익 났다는데 네. 이건 무슨 뜻이냐면 내 돈 1,000만 원을 A에서 수익 내고 다시 그 돈을 다시 B에서 또 수익 내고 C에서 수익 내고 D에서 수익 냈다는 얘기거든요. 네. 팔고 다시 들어가서 수익 내고 팔고 다시 들어가서 수익 냈다는 얘기인데
그 말이 아니죠. 정확히 얘기하면. 네. 수익은 이게 제가 오른쪽 표가 이제 맞는 수익률인 거예요. 네. A에서 30%, B에서 10%, C에서 100% 수익, D에서 40% 수익이 났다 그러면 네네. 1,000만 원에 각각 비중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A에 30% 비중을 넣었다고 치고 네네. B에는 50% 비중을 넣었다고 치고 C에는 1%, D에는 19% 비중을 넣었다고 치면 네. A의 수익률은 사실 9%인 거예요. 예, 투자 비중을 곱해야 되니까. 네. 그 B의 수익률은 5%밖에 안 되는 거예요. 음. 근데 이거를 10%로 과장하는 거고 C 같은 경우는 수익률은 100%지만 투자 비중이 1%면 수익률은 1%밖에 안 돼요. 아. 그러니까 근데 100% 수익이라고 하는 거죠. 네. 그러니까 단순 수익률을 합산해서 얘기한 거고 사실 수익률은 비중을 곱해서 감안해서 수익률을 뽑아야 정확하게 그러면 22.6%밖에 수익이 안 나오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한마디로 지금 이제 3,600% 수익률의 케이스는 뭐냐? 내 원금을 계속 넣어서 계속 수익이 냈다는 얘기예요. 네네. 전부 풀 배팅을 해서 우리 개인 투자자 잘 생각해 보십시오. 갑자기 아무도 모르는 사람이 이거 네. 대단히 좋은 종목이라고 추천하는데 자기 전 재산을 다 때려 붓습니까? 그걸로 수익을 냅니까? 요즘 세상에 그런 사람이 누가 있어요? 자기 주식 투자한 거에 일부분만 살짝 넣어보고 그러면서 수익률을 체크하는 거잖아요. 네. 예, 제가 봤을 때는 이런 건 이제 제도권하고 비제도권 다 문제가 있습니다. 제가 네. 봤을 때는 제도권도 문제가 있어요. 제가 자산 운용업계에 있어봐서 느낀 네네. 거지만 우리 그 멋있는 펀드 매니저들 있잖아요. 네. 그 펀드 회사들도 다 거짓말 어느 정도 섞고 있습니다. 네. 어떻게 섞냐? 은행 같은 데 가서 펀드 가입하겠다고 가잖아요. 네. 그럼 은행원이 이제 추천 펀드를 보여주죠. 네. 보면 수익률 좋은 펀드들이 쫙 있어요. 네네. 그럼 수익률 나쁜 펀드 왜 없을까요? 그렇죠. 일부러 말을 안 하는 거겠죠. 아니 아예 없어요. 아. 이미 없어졌으니까. 네. 아. 네, 이미 없어졌으니까. 이미 펀드 폐쇄했으니까. 아. 수익률 나쁜 펀드 이미 다 펀드가 폐쇄됐어요. 그렇죠. 이게 얼마나 비일비재가 얼마나 많으면 이런 용어도 있습니다. 전문 용어가 있어요. 서바이버십 바이어스라고 그래가지고 살아남은 것만 보여준다. 네, 이런 전문 용어가 있어요. 아예. 네. 그냥 그러니까 자산운용업계도 이거 제도권도 반성해야 되는 문제지 않나. 저는 약간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이런 수익률을 좀 확인을 하라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 조금 더 궁금하면요. 전화 02-1294-9188 여기로 전화 주시면요. 이 월요일 바로 다시 상담 연락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법적인 문제는 강성신 변호사님께 문의 주시면요. 언제든지 문의 가능합니다. 자, 그럼 저는 조금 더 궁금한 게 있습니다. 김본수단님. 네. 이 주식 투자할 때 지금 특히나 여기 사연처럼 노후 자금으로 투자를 좀 안정적으로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라고 물어봤거든요. 그럼 여기 노후 자금으로 좀 안정적인 투자 뭐가 좀 있을까요? 네, 일단 노후 자금으로 주식 투자하는 건 그렇게 안정적이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네. 하지만 중요한 건 지금 저금리 시대. 네. 독일에 만약에 우리 노후 자금으로 우리 계신 분들이 독일에 계셨으면 지금 투자를 하시면 마이너스 오히려 네. 은행에서 보관료를 받아요. 예, 보관료를 받기 때문에 예, 지금 우리나라는 그나마 다행인 거예요. 성장률이 그나마 좀 있기 때문에. 네. 예, 우리나라 뭐 저성장 하지만 그래도 성장률이 그나마 있는 거예요. 이 정도면. 네. 이제 주식 같은 경우는 근데 저는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주식은 동업이다. 주식을 내가 어느 주식 단 한 개라고 사면 돼. 이쪽이랑 동업하는 거다라고 생각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여러분 차 사려고 하잖아요. 네. 차 사거나 여자분들은 뭐 핸드백, 네. 백 좋아하잖아요. 네. 그거 하나 사려고 하면 1년 알아보고 제 차 사려고 1년 동안 알아봤어요. 1년을 기다렸습니다. 1년 동안 막 재고 따지고 다 해가지고. 보니까 여자 백은 그냥 사주시는 것 같아요. 아니에요. 자기 차는 1년을 고민하셨던 근데 중요한 건 거군요. 뭐냐? 네. 주식을 똑같은 1억 네. 원어치 주식을 사는데 우리 개인 투자분들 10초가 안 걸려요. 어. 몇주 아줌마가 좋다더라 하면 그래? 그러면서 네, 맞아요. 약간 이렇게 되기 때문에 중요한 건 이 주식회사 중에 상장됐다는 얘기는 뭐냐면 네. 이 회사가 동업을 할 건데 네. 동업을 원활하게 하기 위해서 공식적으로 인증을 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동업을 하기 위해서 인증해 주는 거지 내가 그 주식을 사는 거와 동시에 동업자 되는 거고요. 우리나라 모든 회사들이 돈이 필요하다 그러면 그러니까 사업을 하면 돈이 필요하거든요. 네. 근데 돈을 두 가지로 조달합니다. 첫 번째 은행에서 빌려요. 네. 두 번째 투자를 받습니다. 즉 투자를 받는 거예요. 이거는 네. 투자를 받는 거기 때문에 투자의 손실은 그러니까
그거잖아요. 지분 투자해서 투자했으면 손실 나면 아무것도 못 받는 거죠. 그만큼 네. 자기 책임이라는 거죠. 그래서 고수익이 확정적인 사업에는 동업자를 절대 구하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나라의 상장사 중에 진짜 유명한 상장사 있거든요. 아직도 네. 기억나는 회사가 있어요. 네. 그 회사는 자진 상장 폐지했어요. 돈 너무 많이 버니까 우리 굳이 돈 굳이 필요 없어 상장- 우리. 네, 동업자 필요 맞습니다. 없어. 그럴 수 동업자 있을 것 들어오지 마. 같아요. 네네. 상장 폐지해서 빠졌죠. 제 은행 중에 뭐 S땡땡 은행 외국계 은행 있잖아요. 네네. 상장 안 돼 있어요. 왜 상장이 안 돼 있어요? 100% 돈이 지분 갖고 있고 많으니까. 자기들이 배당 다 받아야 되니까 네네. 상장 안 시키는 거예요. 돈 네네. 필요 없으니까. 그러니까 한마디로 그런 사업 기회는 많이 없다. 그래서 기대 수익률 좀 낮추고 철저하게 비중 나눠 투자하시고요. 상대 수익률이 아닌 ETF, 네. ETF로 절대 수익률을 좀 추구하셔라. 저는 이런 얘기 좀 드리고 싶고, 그러니까 상대 수익률 주식으로 해서 주식 시장이 좋으면 수익이 네. 좀 잘 날 확률이 높죠. 네네. 시장이 나쁘면 수익률 떨어질 확률이 높습니다. 근데 노후 자금은 안정적으로 수익이 나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절대 수익률 상품을 하셔야 돼요. 절대 수익률. 절대 시장이 수익. 좋든 나쁘든 네. 수익을 일정하게 얻을 수 있는 그런 상품들 뭐가 네. 있냐? 오히려 파생 상품들이 더 절대 수익형에 속해요. 네. 왜 하락했을 때도 수익이 나기 때문에. 근데 네. 그렇다고 해서 레버리지 센 거 하지 마시고 ETF 같은 아주 그냥 편안한 것들 이런 것도 위주로 파생 상품 짜 놓으시면 연수익 뭐 10% 뭐 이 정도 가는 데도 있어요. 제가 아는 투자자문사 대표님은 네. 지금 20년째 연수익 15%씩 하고 있거든요. 네. 헤지펀드 하고 계시니까 수익률이 네. 인증돼 네. 기록이 돼 있어요. 근데 그분은 고객이 없어요. 고객이 안 들어오라 안 믿어요. 네. 예, 이걸 안 믿고 15%면 작다고 생각해요. 어. 1년에 15% 너무 작은데요. 음. 1년에 15%면 작나요? 네. 예. 그래서 저는 지금 이제 같은 저금리에 네. 자산 배분 할 때 채권 30%, 대체 투자 30%, 절대 수익형 20%, 상대 수익형 20% 정도 하시면 이렇게 배분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 변호사님도 지금은 이제 투자를 좀 안정적으로 하려면 저금을 좀 많이 한다고 저번 주에 말씀해 주신 것 같은데. 네. 이건 뭐 지금 개인마다 뭐 뭐- 저금 이외에는 다른 네. 거는 좀 뭐 투자 생각이 없으신가요? 그러니까 저도 네. 예전에는 조금 안정 투자형이에요. 저는 네네. 개인적으로 말씀드리면 네. 그래서 저도 ETF 같은 거 했었어요. 그리고 뭐 지수 따라가는 거 해서 아. 그게 아무래도 막 저같이 바쁘게 정신없이 사는 사람들한테는 네네. 저는 이제 개미가 절대 될 수 없는 아. 예, 뭐 단타 같은 게 절대 될 수 없는 생활 패턴을 살고 네. 있거든요. 그래서 좀 알겠습니다. 안정적인 거 하시면 좋을 ETF 것 하시는 같아요. 거 보니까 진짜 이 금융 증권 쪽에 전문가 많이 하셔야 될 하시는 것 같아요. 맞습니다. 변호사님이시네요. 네, 네. 대단합니다. 네, 이렇게 해서 지금 시간 관계상 오늘도 이렇게 조금 이제 빡빡하게 돌아왔습니다. 이번 주 좀 블랙 먼데이로 시작하면서 뭐 일본의 이제 한국 백색 국가 제외 등의 이제 말도 많고 탈도 많은 한 주였습니다. 그래도 고생 끝에 낙이 온다는 말 잊지 마시고요. 이제 주말 잘 쉬시고 다음 주에 건투를 빌면서 저희는 다음 주 월요일 저녁 8시에 다시 찾아오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